여보세요? 뭐야? 소리 들립니까? 네, 들려요. 왜 나가진 거예요, 방금 전에?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내가 어제 진짜로 많이 확인을, 몇 번을 이거 확인을 했는데, 무슨 네. 노이로제 걸린 아, 사람처럼 확인을 했는데, 내가 왜 계속 8시로 알고 있었지? 요즘 스케줄 바뀌는 게 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어쨌건 간에, 우리, 어제 학원은 뭐 갔다 왔어요, 근데? 아니, 토요일인데 무슨 학원 그렇게 막 그, 8시 넘어서 막 가고 그래요? 어제는 아침에 금요일 아니었나요? 아, 금요일이었구나, 예. 네. 오늘도 이따가 끝나고 또 가야 돼가지고. 아이, 힘드네. 어떡하냐, 진짜. 아, 아니, 뭐, 배우면서 좀 느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면 되는데, 왜냐면은 음, 이 모든 게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배워서 따라잡은 다음에 그걸 내려놔도 괜찮아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 죽어요, 진짜. 네. 진짜, 예,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자기 스스로 할 때까지 간 다음에는. 선생님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수업을 내려놔야 될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냥 EBS나 이런 영상들 보고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쯤에 내려놓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시간 최대한 아끼는 거예요. 오케이, 갑시다. 일단 오늘 지금 할 부분은 전에 했던 부분이랑 좀 겹치긴 할 텐데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해석해 볼 거고 계속해서 해석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안 되면은 애초에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수염이. 자, 여기 이만큼. 그러면, 이게 여기 하이픈이 있을 텐데. 있죠. 없을 수가 없지. 로키 산맥에서 그죠? 2주간의 여행에서, 예, 맞아요. on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어디 위에도 말이 되지만 어떠한 스케줄 중에, 어떠한 일정 중에라는 말도 됩니다. 뭐뭐 중에가 돼요. on이. 다음. 음, 나는 봤다. 음, 하나의 그리즐리 베어를, 야. 어디? 맞아요. 어디에서겠죠. 전치사. 네이티브 하빗, 헵, 헵버트? habitat이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하지? 다시 켜야겠다. habitat 같은 경우에는 서식지예요. 음, 그래서 native는 뭔지 알고 있습니까? 그, 고향? 이런 느낌이었던 것 어떤 같습니다. 느낌인지 그래요. 인디안이 뭔지 알아요? 네. 인디안이 어떠한 사람들의 무리이죠, 그죠? 네. 인디안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도에 사는 사람들 인디안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다른 하나는 미국에 원래 살던 토착인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을 네이티브 인디안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네이티브라는 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주민이 네이티브 인디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음, 네이티브 네. 어메리칸이라고 부르죠. 사실 인디안이 아니라 내가 잘못 말했네. 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네이티브 인디안,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불렀을 때 그럼 네이티브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계속 네이티브. 유추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원래, 그저 원래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원주민의, 태생의, 토착의, 고유한, 예, 원래의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 시점에 필요한 거랑 가장 가까운 거를 찾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토착의, 네. 고유한, 태생의, 원주민이 요 중에서 뭐가 맞을까요? 그럼 네이티브 해비텟이라고 나오면은 토착? 토착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에 원래 서식지 그냥 네이티브 해비텟이면은 그냥 이거 해석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그냥 해비텟만 해석해도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험을 보거나 할 때에는 이거 전체를 정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딱
필요한 것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 푸는 쪽으로 좀 가볼까 하는데, 봐봐요. 일단 문제를 먼저 볼 거예요.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예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들을 빠르게 훑고 넘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냥 무슨 일이 있었지? 만 훅 훑고 넘어가는 거예요. 쭉 읽으면서. 네. 그런 식으로 속도 있는 해석을 할 거예요. 조금씩. 자, 이렇게. 여기. After. 처음에 그죠? I feel이죠. 그죠? 그렇죠. 그거의 과거인.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잘했어요. 예. 나는 즐거움을 느꼈다. 예, 맞아요. 이만큼만 봐도 일단 절반은 왔죠. 왜? 심경의 변화였으니까. 처음에 즐거웠다가 나왔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이미 이걸 긋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sad 틀렸죠. delighted 맞았고, worried 틀렸고, satisfied 맞을 수도 있고, frustrated. 그러니까 답은 3번, 2번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거 싹 다 걸러내고 가는 거예요. 자, sad 뜻 알아요, 몰라요? 슬픈 delighted. 밝은 쪽 아닌가? 아, light를 봐서 그런 거구나.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세분화 시켜 나가야 되죠. 즐거운이에요, 이것도 그냥. 네. 그래서 delighted 이렇게 하면 하나씩 넣어줄게요. 그러면 또 여기서 아 이거구나. 오케이. delighted 그냥 happy랑 비슷하다. 그 다음에 또 scared 이거 압니까? 무섭다. 무섭다가 두 개가 있어요. scared는 scared 무서운이에요 이거. 근데 어떤 무서운이냐면은 내가 주어가 화자가 아니야 무서워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건데 왜냐면은 scary 네. 이걸 여기다 적어줄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scary 누구를 겁주다라는 타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3단 변화의 마지막으로 가면 무서워진이 되겠죠, 그죠? 이런 의미가 있다. 근데 scary 이거 구분 못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잘. scary 이건 뭐예요? 얘도 무서운이에요. 근데 무섭게 하는이에요. 그러니까 scared. I was scared by the scary ghost. I was scared by the scary ghost. I was scared by the scary ghost. 해석하세요. 나는 그 무서운 귀신에게 겁먹었다. 뭔가 빨라지고 잘하네요. 뭔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오케이 마음에 듭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잠깐만 디폴트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먼저 좀 덱 좀 옮겨놓고 자 이거를 여기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satisfied 이거 뭔지 알아요? 아니요. 아하 그러면 얘는 어디서부터 모르는 건지를 짚어주자면은 satisfy부터 모르는 거예요. 네. satisfy는 fy로 끝났어요. 품사가 뭘까요? FY fy로 끝나면 동사예요. 동사. satisfy, satisfied, satisfied, satisfy, satisfied, satisfied 이런 동사로 쓰일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불러보세요. 뭐뭐를 만족시켰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 만족된.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갈 건데 이런 식으로 the service satisfied
The service satisfied me. The service satisfied me. 해석하세요? 그 서비스는 나를 만족시켰다. 그쵸. The service was satisfying. The service was satisfying. The service was satisfying. 그 서비스는 만 만족스러운 중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 아니죠. 왜냐면은 이거를 두 가지 해석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동사 플러스 ing는 네. 1, 2,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행형이 있고 둘은 현재 분사가 있단 말이에요. 진행형은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이에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 얘는 동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satisfy가 봐봐요. satisfy가 뭐뭐를 만족시키다라는 동사라면은 여기에서는 뭐뭐를 만족시키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뭐뭐를 만족시키는 이라는 해석이 두 개가 가능하다고요. 저 해석은 지금 현재 두 가지가 가능한데 1번으로 해석하면은 그 서비스는 만족시키는 중이었다라는 해석이 될 거고 2번은 그 서비스는 만족스러웠다. 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2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목적어가 있으면 1번으로 진행형으로 해석하는 거고. 이 영상 다 내가 지금 또 녹화 안 눌렀나? 눌렀죠. 이 영상 다 보세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면은 표시해 놓고 나중에 다시 보세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면은 되게 손해예요,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것 중에 학생이 이해 못할 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근데 학생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했거나 횟수가 부족한 걸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학생이 이거를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와서 그 횟수를 채워야 돼요, 본인이. 이해할 때까지. 안 그러면은 오늘 배운 걸 잊어먹고 결국에 또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때까지 돼야 됩니다, 그게. The service was satisfying. 그래서 그 서비스는 만족스러웠다라고 해석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왜냐면 형용사로 해석이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자, 그럼 jealous는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jealous. 질투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worried는 뭐예요? worried. 걱정되다. 그렇죠. 걱정. 근데 이것도 worry가 누구를 걱정시키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러면은 이게 3단 변화에서 세 번째 형태, 과거 분사로 변하면은 뭐가 될까요? 걱정된. 그죠. 걱정된이 되겠죠. 맞아요. 걱정된입니다. 근데 relieved는 뭐겠어요? 경감된. 어떻게 알아요? 왜 저번에 옛날에 외웠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게 경감된이라는 뜻도 있는데, 근데 이게 안심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안심된으로 더 많이 쓰이는데, 근데 이게 그냥 일반 회화체에서는 안심된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 안심된으로 많이 쓰이는데, 근데 이제 토익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경감된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개가 있고, 사용되는 사용처마다 해석을 달리 해줘야 된다. relieved. 그럼 얘는 품사가 뭐였을까요, 원래는? 원래 형태는. ed가 있으면은 얘는 동사였겠죠, 그죠? 네. 그럼 경감시키다라는 타동사로서 사용 가능했을 거라는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거 뭡니까? frustrated.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굉장히 빈도가 높은 건데,
frustrated, frustrated. 이거는 실망한이에요. 그럼 이것도 지금 ed가 붙었잖아요, 그죠? 네, 실망된. 그렇다, 맞아, 실망된인데, 그럼 얘도 동사의 원래 형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뭘까요? 찾아보세요. 실망한. 아니요, 그 영어로 뭘까요? 동사의 원래 형태는. frustrate. 그렇죠. frustrated가 될 건데, frustrate가 될 건데, 그러면 걔 뜻은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다. 아니죠. 누구를 실망시키다겠죠. 타동사겠죠. 이런 식으로 뭐 단어 하나를 보면은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럼 시간이 4, 5배 걸립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망한이 되겠죠. excited. 흥분된. 그죠. 그럼 얘도 ed로 끝났잖아요. 흥분된이라고 해석되고. 그럼 얘도 원래 형태는 뭐겠어요? 동사. 맞아요. 동사가 원래 형태인데, 동사 철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읽으면 그냥. excite. 그죠. excite가 되겠죠. 그럼 뜻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흥분시키다. 그죠? 그런 식으로 타동사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기억하고 누구를 신나게 하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분위기를 뜨게 하다 이게 excite예요. 네. 그래서 야구 경기나 이런 게 exciting 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단어 양 부족한 거 알겠죠? 본인이 엄청나게. 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관건은 또 그거예요. 그쪽은 또 채워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여기 이제 다음 문장을 어디로 갔지? 여기죠, 이제. 이만큼. 그래. 이거 다시 봐야지. 여기에서 지금 sad는 아니죠. 네, 아니죠. worried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frustrated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럼 결국 satisfied랑 delighted 나오는데 delighted 뜻이 뭐라고요? delighted. 좋아한다. 그쪽에 어떠한 정확한 뜻은 못 잡더라도 어쨌건 간에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 이거 기쁨이에요. 기쁜. satisfied는 뭐예요? 만족된. 그죠. 만족된 이렇게 되는데 그럼 delight로 문장 좀 만들어 볼게요. make short sentences using delighted.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She was delighted by the surprise party. She was delighted by the surprise party. 파티가 너무 짧다. She was delighted by the surprise party. She was delighted by the surprise party. 뭐죠? 그녀는 서프라이즈. 뭐라 그러지? 깜짝 파티? 그렇죠. 깜짝 파티에 좋아했다. 그래요. Be delighted 이렇게 나왔죠. 이거 수동태잖아요. 네.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기뻤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한국어로는 딱히 뭐 대단한 걸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네. 그러면은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봅시다. 좀 잘하는데. 자, 이거 됩니까? 두 번째 거. 그 아이는 왜? 잠깐만요. 이거 되는지 볼 건데 make those in Excel sit. 이거 되나? 되네? include Korean translation. 틀린 게 사실상 없을 거고 잠깐만요. 넘버즈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맞추고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이걸 넣어줄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수업 끝나고 해줄 거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입니다. The children 2번부터 해봅시다. 그 아이는 새로운 장난감과 함께 기뻐했다. with라는 게 delighted with, be delighted with 전체를 봐야 될 텐데 무엇에 기뻤다라는 것인데 무엇과 함께라고 항상 해석되진 않아요, with가. 특히나 이런 식으로 수거적으로 같이 볼 때에는 뭐뭐에라고 그냥 전치사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with라는 뭐뭐와 함께라고 하기보단. 근데 어쨌건 간에 의미 파악은 된다. 상관없다. 다음 he seemed delighted 이거 한번 해볼게요. Apps, managed bookmarks. How to 아, turn off. 잠깐만요. 왜 안 됐지? He seemed delighted by the news of his promotion.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프로모션이 뭐예요? promotion, his promotion인데 여기에서 프로모션이 뜻이 굉장히 많은데 프로모션 뜻 하나씩 잡아줄게요. 그러면은 promotion이라는 건 promotion 이게 할인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승진이 될 수도 있고 할인 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뭘까요? his promotion이잖아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승진이겠죠. 네. 그는 그의 승진 소식을 기쁘게 보였다. by를 해석을 안 한 것 같은데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죠, 그죠? 승진 소식에 의해서 기뻐 보였다. 그죠? seem이라는 거 해석 잘했고 됐습니다. 그 정도면. 자, 다음. The puppy's antics always left us delighted. 안틱스가 뭐예요? 그러게요.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앤틱이 아닐 것 같은데. 장난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근데 이런 문장을 나는 안 쓸 것 같은데 앤틱이라고? 굳이? 그래서 그 강아지의 장난은 언제나 우리를 딜라이티드 한 채로 내비뒀다, 뭐 남겨두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직역이 될 텐데 그냥 의역을 해서 편하게 만들자면은 그 강아지의 장난은 언제나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아디언스. 어디언스는 관중, 청중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공연. 무슨 공연? 뭐라고 했지? mesmerizing이라고 합니다. 예. audience. 메스머라이징이 뭐예요? mesmerizing은 뭐뭐를 홀리는이라는 뜻이에요. 관객은 그 홀려지는 공연에 기뻐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홀려지는이 아니라 홀려지는이라고 하면 수동태적인 표현이고 mesmerizing은 홀리는이라는 형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홀리는 공연에 기뻐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I'm delighted to accept your invitation. 그래서 invitation accept 하기에 기쁘다라는 말이고 어쨌건 간에 해석이 말이 되는데? 아니 이거 그건 것 같은데? 저랑 하는 수업이 항상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네. 하루 의지력을 다 쓰고 제 수업에 들어오면은 그냥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은 너무 잘하는데? 너무 다른데? 아니면 실력이 그새 는 건가? 둘 중 하나 같은데? 어쨌건 간에 일단 가보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거 뭘까요, 이거는?
즐거움을 느꼈다. 곰, 그, 곰이 그 땅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죠?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에요. 에세의 뜻이 뭐 여러 개지만 여기에서는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자 이거는요. 어, 그, 그는 멈췄다. 음흠. 모든 원스. Every once in a while 자체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가끔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가끔. 음흠. 그는 가끔 멈춰섰다. 음흠. 어, 슛. 뭐, 깊게 냄새 맡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더 나가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짧게 짧게 나눠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영어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애초에 언어가. 그래서 1번은 뭘 해야 되냐면은 주어 동사까지 하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He stopped every once in a while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3번은 여긴 거예요. He stopped every once in a while to turn his head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왜 3번이 없어? 그 다음은 여기에요. He stopped every once in a while to turn his head about.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하나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보고 자기 한 번에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아직은. 자, 하나씩 해봐요. 이거 됩니까? 그는 멈췄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인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그는 가끔 멈췄다. 그래요. 그럼 여기. 그는 돌기 위해 그치? 턴이 뭘까요? 돌다. 자, 또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가 지금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내가 모르는데 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주의가 분산되고 여기에 집중하지 못해요. 모르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른다고 인정을 하면 내가 가르쳐 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안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턴 뭐예요? 돌다. 돌다죠. 네. 근데 투부정사에서 투턴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품사가 뭐예요, 원래는? 그죠?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근데 뒤에 his had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뭘로 쓰인 거예요, 지금? 목적어로 쓰였잖아요, 턴에. 그럼 턴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여기에서? 타동사? 그죠? 이 턴의 목적어는 뭐예요? his had잖아요. 그럼 네. to turn his head가 뭐예요, 뜻이? 그의 머리를 올리기 위해. 그래요. 그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서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이 뭐냐면 본인의 문장이 길어지면은 한 방에 해석할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를 본인이 느끼며 위기감을 느낀 상태에서 결국 전체 문장을 싹 다 입안에 집어넣고 씹을 수도 없는 문장의 양을 집어넣고 그냥 대충 하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눠야 돼요. 분절 시켜서 한 칸씩 전진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만큼.
그는 멈췄다. 네. 어, 그는 가끔 멈췄다. 냄새를 깊게 맡으려고 머리를 돌리기 위해서. 그죠? 예. He's had about 이 나왔는데 about은 영국적 표현으로 around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head around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turn과 같이 쓰여서 turn around니까. 근데 여기에는 뭐 이거 어떻게 해석했죠? sniffing deeply. 냄새를 깊게 맡다. 맡으면서라고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쉼표 플러스 ing 나왔죠. 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생략돼 있다는 얘기예요. 접속사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건 간에 이 행동과 이 행동이 같이 이어진다라는 걸로 가장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어쨌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he가 생략이 됐고 여기에 while 같은 게 생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기 위해서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내지는 나 맡으면서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뭘 어떻게 하는지 잘 파악하세요. 이만큼 되는 부분까지 시키면은 쉽게 해내요. 요 정도 길이. 요 정도 길이 해내면 쉽게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뭐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방어 기제가 발동해가지고는 이걸 해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걸 모르는 걸 알리면 안 돼라는 겁을 먹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안 됩니다. 남 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할 거 해야 돼요. 다음 어디지? 이거잖아. 잠깐 여기 있나 보다 그러면은. 여기 있네. 봅시다. 여기가 첫 마침표인 것 같은데 이만큼 해봅시다. 그는 따라가는 중이다. 음흠. 어, scent something? 모르면 어떤 모른다고 물어보세요. 뭔가의 센트가 뭐예요? 냄새예요. 냄새. 어. 어, 무언가의 냄새를 그렇죠. 따라가는 scent, 중이다. scent. 맞아요. 그리고 천 그리고 천천히 나는 시작했다. 음흠. 아, 깨닫기 시작했다. 그쵸. 그것이 크다고? 큰 동물이라고. 아하. That, this giant. 이거 문장이잖아요. This giant animal. 대신 나왔으면 문장이 나오겠죠. 절이니까. 네. 이 큰 동물이 나의 냄새를 맡고 있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that 이하의 문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 다음 나는 주어, 동사. 뭐죠? 나는 얼어붙었다. 그죠. 얼어붙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만큼. This was no number. wonderful. Experience.
이것은 어, 길지 않았다.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no longer, no longer, no longer.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You are no longer my friend 이러면 너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더 이상 원더풀, 멋진 경험이 아니다. 그쵸? 아니었다죠. 근데 was니까. 아니었다. 오케이, 다음. 이것은 지금부터 생존의 문제였다. 그쵸? 완벽하게 해석했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 그 곰들은 아니죠. 이거 뭔지 몰라요? where is it? 아니에요. 저거 줄임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모를 수도 있구나. 이거를 알려주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my mother's car, my mother's car, my mother's car 뭘까요? 나의 엄마의 자동차. 그쵸? 우리 엄마의 자동차가 되겠죠. 누구누구의잖아요, 저거. 근데 왜 못했지? bears잖아요. 그 곰의 움직이는 motivation은 이겁니다. 욕구, 동기부여, 욕구, 자극 등등의 뜻인데 여기서는 욕구겠죠. 그 곰의 그리고 심지어는 이 셋 중에 답이 없으면 더 나아가서 찾아야 돼요. 뜻이 맞는 걸 찾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왜냐면 영어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 곰의 욕구는 음흠. 고기를 먹을 고기를 오, 찾는 거다. 그쵸. 잘했네요. 무슨 용법이에요? to eat, 여기 지금 나온 거. meat to eat, 이거. 형용사. 그죠. 투부정사는 맞는데, 이 세 가지 용법 중에 형용사, 그렇죠. meat를 꾸몄으니까. 이런 게 딱딱 나와야 됩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 그리고 나는 그 나는 분명하게 그쵸. 분명히, 명백히, 뭐 이런 뜻. 그의 메뉴 위에 있었다. 그쵸. 내가 그 메뉴다라는 거예요. 곰이 자기 냄새 맡고 있는 거죠. 지금 잡으러 오려고. 오케이. 어쨌건 간에 잘했고, 이거 일단 끊고 넘어갑니다. 이 문장까지는 쉬워요. 다음부터 조금 어려워지긴 할 건데, 근데 기억하세요. 본인이 뭐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지가 그리 어려워지는 건 첫 번째 문제긴 한데, 두 번째 문제 더 큰 거는 본인이 얼어요. 본인이 얼고 쫄아가지고는 못 먹는 문장의 크기만큼을 입에다 넣고 어떻게든 뭘 하려고 하는데, 습관이 잘못 박혀 있어요. 그것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끊고 지금 바로 초대합니다. 네. 자, 잘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이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거 조금씩 해 나가고 계속 새로운 제대로 된 버릇 잡아 나가야 돼요. 여기가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에 어떠한 주장, 어떠한 논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5개 중에 하나가 답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 먼저 쓱 읽는 거예요. 그냥 한번 쭉 읽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한테는 어쨌건 간에 한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명상도 있고 생산적인 하루, 배분하라, 자신의 에너지 높은 시간 파악,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결국 다 읽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석돼야 돼요. 이거는 하나씩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집중할 거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황해서 변명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 가지. 구조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세 개를 정해놨었는데. 자, 봅시다. 쭉 가죠. 그것은 어렵다. 음. 어, 자, 이거 볼 때 요렇게 두 개 보면 좋을 거예요. 이거랑 이거. 이투용법이에요. 이투용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나요? 들어봤어요. 좋습니다. 자, 하나씩 알려줄게요. 이투가 뭐냐면은, 어디다가 정리를 해줄까? 그래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괜찮아요. 알면 되지. 이투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을 사용해서, to learn English is hard.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럼 얘는 똑같은 방식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양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it is difficult to learn. it is hard to learn.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네.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to learn을 주어 자리에 넣을 수 있다. 이건데 이걸 갖다가 이 주어 부분을 뒤로 빼고 가주어 it이 앞으로 가서 이 투구문 만들 수 있다. 이게 이 투구문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무엇이 뭐뭐 하는 게 어떻다 라는 일반적인 순서로 말할 때도 있지만 어떻다 뭐뭐 하는 건 이라고 반대로 말할 때도 있으니까 순서를 바꿀 방법을 만들어낸 것. 이게 이투구문의 사용 의의입니다. 왜 이걸 쓰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써보면 알겠지만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가주어 it을 넣습니다. 얘는 실제적으로 주어가 아니고 얘가 주어인 거예요. 진짜는. 이게 이투구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해석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호. 뭐, 유지하는 것은 any of us for 모두에게 어렵다. 유지하는 것은 모두에게 어렵다. 자, 볼게요. 여기까지 한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도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 설명해 줄게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사람들마다 뇌가 달라요, 다. 누구는 뭘 갖고 태어났고, 누구는 뭘 갖고 태어났고, 이게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부러운 부분인데, 그거 알아요? 어떤 테스트 같은 게 있는데, 내가 그냥 랜덤한 물건을 학생한테 계속 불러줘요. 16개 정도를 불러주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가 다 끝나고 나서 한 5개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6개를 아무렇지 않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 막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저는, 플래시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워킹 메모리라고 해요. 텀에서는. 이런 뇌과학 텀에서는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데, 워킹 메모리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손이 2개 있기 때문에 잡고 있을 수 있는 물건이 2개잖아요, 이렇게. 근데,
마음, 즉 이제 두뇌에서 그런 아무거나 막 던져줬을 때 그거를 계속해서 본인이 의지력에 별다른 사용 없이 잡고 있을 수 있는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이 2개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손이 16개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16개 단어를 다 잡고 있어요, 그냥. 내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 16개를 안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근데 나는 이게 손이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학생도 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한꺼번에 기억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어떤 점이 있냐면은 이런 거를 이 손이 작다고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의 진짜 능력은 뭐냐면은 도구를 만들어낸 능력이거든요. 본인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더 잘하는 능력을 배우게 될 거예요. 도구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 안 나는 게 모르겠어요.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나는 그걸 느낀 게 되게 늦었던 그런 사람이고 근데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는.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모든 걸 다 쥐고 있을 수 있는 손 개수가 부족한데 이 문장 전체를 한 방에 다 씹어 먹으려는 노력 자체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에 대한 해석은 맞췄잖아요, 이미.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이걸 분류를 해야 돼요. 얘는 끝났고 얘네가 뭔지를 분류를 해야 돼요. A constant level. 이게 뭐냐? 이거 뭐예요? A constant level이 지금 품사로 뭐예요? 명사. 그래요. 명사 구예요, 이거는 그냥. constant라는 형용사가 레벨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명사구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명사가 생기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만큼만 해석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 constant level이 뭔지를 뒤에서 또 꾸며요. attention이라고 해서 얘네가 또 지금 수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attention의 constant level 이거를 maintain 한다는 거잖아요. 목적으로. 이만큼을 따로 해석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손이 2개, 3개, 4개 이 정도 몇 개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쥐고 있을 만한 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뭉텅이로 이만큼을 해석한 상태에서 하나를 쥐고 있고 뭉텅이로 이만큼을 해석한 상태에서 또 하나를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런 식으로 뭉텅이를 크게 가져가야 돼요. 약간씩. 그러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뭉텅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만큼을 끊을 거예요, 우리는. 그럼 a constant level까지만 해석해 보세요. 일정한 수준. 그죠? 일정한 수준이 되겠죠. 그럼 of attention은 뭐라고 해석할 건가요? 주의로부터. 뭐뭐로부터라는 말은 왜 나온 거죠? 오브. 무엇의예요. 이것의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의 일정한 수준. 그렇죠. 주의의 일정한 수준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를 다 잡고 있으라고요. 한국어로 이미 만들어 놓은 부분은 잡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어가 힘든 거죠, 아직은. 잡고 있고 얘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만큼. 그럼 그 2개를 붙여서 하나로 모은 다음 다시 잡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 다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잠시만요. 일정한 수준의 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했었지? 이게 우리 모두에게 어렵다?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이거 한 거예요. 그럼 이만큼. 다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야 돼요. 분석이 돼야 어딜 끊을지를 알지.
그 다음 throughout our working day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얘는 뭐냐? 이 전체가 언제인지에 대한 시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만? 아니면 내일만? 아니면 일주일 중 월요일만? 언제래요? through 예. working day 일하는 날. 그렇게 해야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제. work가 일하다고 working이 일하는 이라는 형용사라는 거 아니까 working day 일하는 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하는 날. 배운 것들이 다 여기 쓰이고 있다고요. 예. 뭐 전체. throughout이니까 예, 그죠. 일하는 날 전체를 통틀어서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자, 전부 다 합쳐서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 근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해석하면서 모의고사 보거나 할 때 지면에다가 해석 이렇게 쓰면서 해본 적 있어요? 안 해봤을걸요, 아마? 그냥 전체 네. 다 한번 쓱 읽고 그냥 내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쓰는 것도 무서울걸요, 아마. 거기다 쓰면 누가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럼 아직 없는 건데, 다음번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슬슬. 왜냐면은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이거 쓰면서 하면은 내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근데 내가 볼 때 그런 두려움이 약간 어느 정도 있어요. 나 못하는데 남들이 이거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따라잡을 거니까. 지금 따라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이제 지면에다가 쓰면서 하면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해석하는 거 숙제하고 있잖아요. 네. 이 문장 쓸 때 깔끔하게 뽑으려고 막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세요, 대충. 내가 학생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걸 여기다 보여줄 건데, 그냥 줄을 쭉 뽑아요, 길게. 이것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렵다. 누구에게라도. 우리 중. 뭐 하는 게? 유지하는 게. 뭐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쭉 쓰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슬슬 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목적어는 a constant level. 일정한 수준. 뭐의? attention. 주의력. 일정한 수준을 throughout working day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하는 날들 동안 일하는 날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다 조합해서 하나를 만드세요. 이거를 깔끔하게 뽑으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은?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일하는 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주의력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를 학생은 지금 번역가가 아니에요. 하는 일이. 그죠? 학생이 네. 지금 하는 일을 내가 다시 알려줄게요. 뭔지. 다시 얘기를 해줄 건데 여기에 지금 이 5개 중에 정확히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라면 나는 문제 이렇게 안 푼다고요. 이거 해석 안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는 It is difficult for any of us maintain. 나는 그냥 읽으면서 해석이 되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내가 학생의 입장이라면은 어렵다. 유지하는 거. 일정 수준. 일하는 시간 동안. 하고 끝난 거예요. 이만큼 해서. 이미. 해석 안 해야 돼요. 그냥 쭉 읽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뭘? 바디 리듬을 가지고 있다? 뭐 생체 리듬인가? characterize 어떤 특징을 가진 by peaks and valleys. 이거 모르겠죠 아마도. 피크는 이렇게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밸리는 파인 골짜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 근데 뭐에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 에너지의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에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뭐야, alertness는 이제 깨어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한 해석이 아니라 뭔 느낌인지를 파악을 하는 건데 그거를 나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 과정을. 왜냐면 이 느낌이 맞아 떨어지는 지점을 찾아가지고는 그 수준을 유지해주고 이런 거 안 읽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애초에 문제 풀 때는. 이거 읽고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해석을 할 줄은 알되 그거를 해석을 안 하고 느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하는 게 일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슬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만큼. 이만큼 해봅시다. 우리는 모두 가진다. 바디 리딩을 네. characterized는 characterize,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 형태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characterize는 특징을 나타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ed 형태가 돼서 특징을 가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by까지 나왔으니까. 네. 우리는 모두 특징을 가진 바디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고. 가진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특징을 가진 이런 특징을 가진 바디 리듬이란 얘기예요. 바디 리듬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밑에 나왔어요. 높은 것과 낮은 것. 그래요. 그다음에 에너지랑 기민함이었나요? 기민함이긴 한데 아니야. alertness는 한국어로 규정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밑에 뭐 써있길래.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그게 맞진 않아요. 또 그래서 기민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뭔가 정신적인 기민함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이것도 뜻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alertness는 영어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깨어 있음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있죠. spacing out 하고 있는 사람들은 alertness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lertness는 되게 촉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가 alertness예요. 그래서 에너지와 alertness, 그런 깨어있음의 가장 고점과 가장 저점의 특징을 가진 바디 리듬이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인간 누구도 attention이 constant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부연 설명이란 걸?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걸 읽으면서 정확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야. 하면 할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라고 만들어진 문제고 이거 다 읽으면 점수 나오지 말라고 문제 만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 다음 여기까지를 봅시다. 이제 이만큼을 볼 거예요. 길어요. 뭘 어디까지 해서 쥐고 있을 건지 생각을 하세요. 손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네. 더 성취할 것이다. 그쵸. 그리고 느낀다. 네. 느낀다. 오케이. confident. 자신감 있는 이에요. 형용사로. 자신감 있는 것을 느낀다. 자신감 있게 느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feel. 이 형식 동사로서 이렇게 confident와 형용사가 같이 썼으니까.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 번만. 우리는 우리는 더 성취할 거고, 그리고 자신감을 느낄 거다.
그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했는데도 그걸 다시 떠올리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되게 잘하지 못해요. 애초에 뭔가를 쉽게 배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성취가 있었어요.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다음 시간에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아침에 하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날 할 일들을 많이 쳐낸 상태에서 정신력이 다 소모되고 고갈되고 난 뒤에는 진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계약을 해보려고 해주고. 어... 아니 다음 시간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순전히 실력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두 개가 다 있겠지만 모르겠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얘기합시다. As a benefit 이거 이만큼 쥐고 있어요. 알겠죠? 한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미 해석한 거. 뭐라고 해석했어요? 해석된 거 기억해요? 네. 우리는 더, 어? 더 많은 성취를, 우리는 더 많이 성취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리고 자신감을 느낄 것이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As a benefit. 네, benefit. 뭐라 그러지? 이득, 이점 뭐 이런 거예요. 뭐뭐로서로서였겠죠. S니까. 이, 이득으로서의 자신감을 느낀다고요. 네, 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일단 이런 네. 것도 말 안 된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이런 거 별로 개의치 않고 넘어갑니다. 왜? 그거 개의치 않고 넘어가라고 만든 문제예요. 이런 거 사실. 근데 여기에서 뭐뭐 할 것이다라는 주절을 던져주고 그 뒤에 이제 if절이 나와요. 조건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뭐 한다면은 뭐뭐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뭘 해야 되는지를 읽어봅시다. 이만큼. 그 스케줄, 스케줄? 네. 맞나? 어떻게 됐죠? 자, 이거 품사부터 봐야 돼요. 아마 지금 품사 잘못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품사 뭐예요? 명사요. 얘는 뭐예요, 그럼? 동사요. 주어요. 그러지 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동사? 동사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걸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스케줄은 스케줄이다라는 명사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분석적으로 봐서 if라는 절이 왔어요. 그럼 주어랑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주어가 여기 있으면 얘는 동사겠죠. 네. 네, 그럼 동사로서의 스케줄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은? 스케줄이 명사면은 우리나라 말로 동사로 바꾸면 스케줄이 명사면 스케줄 하다가 동사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일 것 같아요, 이게 뜻이? 어, 스케줄. 뭐뭐를, 뭐, 계획하다? 그래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뭘 계속 해주고 있는 거냐면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대충 때려 맞춰도 맞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다예요. 만약 당식이 여기까지만 해석하세요. 만약 당신이 계획, 계획한다? 만약 계획한다면이라고 되겠죠. 계획한다면. 가정법이 아니라 예 조건절이니까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네. 잘 잡고 있고 여기서 더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테스트. task는 임무예요. 임무. 할 일 뭐 이런 것들. 예. 너의 가장 가장 큰 임무 요구되는 임무? 자, 일단 단어 문제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구조에서 이거를 동사로 못 봤다는 거,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 most 넘어갈 때, 막 이러고 있는 거. 그런 거 할 때마다 집중력이 급저하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랬겠지만, 어쨌건 간에 두 개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if you schedule your most demanding task at times,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때 스케줄 잡아라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가장 어려운 일들을 자기가 진짜로 일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때 코업 보이드가 나왔으니까 그때 잡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알려줄 필요는 없고 본인이 지금 못하는 걸 내가 왜 못하는지를 파악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상황이니까 어쨌건 간에 여기에는 지금 단어적인 문제 때문에 걸러내고 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걸 봐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일단 단어를 알려주고 나서 봐야 되는 거고. 무튼 오늘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고 봤던 것들이랑 좀 정리를 해서 주자면은 일단 1 된다. 이걸 봤고 그 다음에 2 뭘 봤냐면은 새로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향 제시. 방법 제시. 방법은 뭐였냐면은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 해석하고 세부사항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은 가진 상태에서 시간을 최소한의 시간만 써서 최대한의 해석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 없어요. 내가 국어 사용자라고 해서 국어 문제 100점 맞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방향 제시. 이거 해석 방법 조금 달리하기. 의식의 흐름대로. 이대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아마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된다. 이걸 좀 봤어요. 실마리가 잡혀요, 지금. 이거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뇌가 혹사당하기 전 상황에 수업 했음.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볼 땐 이거 맞아요. 실력이 늘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것들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실력이 늘은 거 있어요. 내가 볼 때 확실히. 그 다음에 뇌가 혹사당하기 전 상황에 수업했음. 자, 그리고 한 개만 더 말하고 딱 10분에 끊을 건데 뭐냐면은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뇌 능력 자체가 높은 사람들이 분명 존재해요. 개 중에 있고 많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능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다른 능력이 뭐가 있냐면은 분석하고 미리 준비하고 끈질기게 기록하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사람들이 얘네들이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이 여기에요. 1번 학생도 2번 학생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게 레벨이 여기면은 어떤 애들은 여기가 레벨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1레벨, 2레벨이잖아요. 3레벨? 그러면은 능력치가 어떤 애들은 얘는 나랑 같은 0레벨에 있는 애들인데 얘는 3레벨까지 커버를 해버려요. 이해력 자체가 높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1레벨, 2레벨을 배우고 있는데 1레벨에서 허덕거려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왜?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데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미리 준비해 놓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을 다 따라잡을 수 있고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배우는 모든 것들이 삶에서 다 쉬워왔기 때문에 노력으로 뭘 얻어본 적이 없는 부류가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나중에 도태돼요.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노력의 인과를 배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후에 결국 도태됨.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정말 커요, 진짜로. 선생님 이런 똑똑한 사람들 많이 가르쳐 봤어요. 근데 나중에 도태돼요. 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자, 이 부분 설명해주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